30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6개의 영역을, 자, 빨강, 파랑, 노랑의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 즉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 또 이웃하는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이 경우의 수도 각각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자체도 만만치 않아요. 첫째,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첫 번째, 이 세 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해서 3의 6제곱이라고 하면 잘못됐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만 다 곱한다는 것은 빨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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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색만 모두 다 칠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모두 사용하라고 해서 혹시나 이 빨강색을 칠할 수 있는 바로 횟수를 X번, 파랑색을 칠할 수 있는 것을 Y번, 노란색을 칠할 수 있는 걸 Z번 해서 얘가 전체 6번 칠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X도 Y도 Z도 1 이상이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의 자연수해 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자, 하나씩 없애주면 되니까 바로 3이 되겠죠. 따라서 3H3 이렇게 해서 더하면 5, 6 빼면 5가 되니까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칠할 수 있는 경우를 10가지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합이잖아요. 조합은 바로 이 X 몇 번, Y 몇 번, Z 몇 번, 즉 빨강, 파랑, 노랑 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네 번, 한 번, 한 번이 있겠죠. 그럼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빨강색을 뭐 했다? 네 번 칠하고 파랑색을 한 번 칠하고 노란색을 한 번 칠하는 경우가 이 10가지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색깔을 몇 번 사용하겠는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색칠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뭐 해야 된다? 순서 있게 배열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색칠을 하기 때문에 빨강, 파랑의 위치가 달라지면 다른 거기 때문에 바로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에요. 그러면 이 10가지 경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순서 있게 나열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중복 조합이잖아요. 그죠? 순서 있게 색칠해줘야 되니까 이 문제는 바로 순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 10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순서 있게 배열을 해주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6군데를 다 색칠해 줘야 되니까 바로 세 가지 색을 가지고 6군데를 색칠해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은 꼭 우리가 색칠을 해 줘야 되니까 가장 많이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4번을 색칠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색깔을 한 번 한 번 색칠해주는 이런 6군데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3번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3번은 2번, 한 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두 번, 두 번, 두 번을 사용해서 여섯 개의 이 영역에 색칠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일단 네 번은 한 번을 색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강을 레드, 파랑을 블루, 노랑을 옐로우로 표현한다면 어느 색깔을 네 번 색칠할 것인지를 빨강, 파랑, 노랑 중에서 일단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한 가지 색을 몇 번 칠하겠다, 네 번 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죠. 빨강을 네 번 칠한다, 파랑을 네 번 칠한다, 노랑을 네 번 칠한다. 그 세 가지가 되니까, 자, 선생님은 빨강을 네 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파랑과 노랑은 한 번만 칠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이 빨강 네 번과 바로 파랑 한 번과 노랑 한 번을 이제 뭐 하면 되겠다? 색칠할 것을 뽑아 두었으니까 여기에 여섯 군데에 색칠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전체 경우는 어떻다? 이웃한 곳에 빨강이 어떻게 이웃해서 색칠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 모든 색깔을 사용하여 색칠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에서는 이웃하는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이웃한 곳에 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잖아요. 여기에서 이 여섯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6팩토리얼을 여섯 개의 색깔이니까 6팩토리얼을 일렬로 배열하는 데 있어서 자, 같은 색깔이 네 개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4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4팩토리얼, 6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여기는 6 곱하기 5만 남고요. 3 컨비네이션 1이 3이니까 6, 5, 30에 3을 곱한 바로 90까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세 개의 색 중에 하나는 뭘 세 번 칠하고 하나는 두 번 칠하고 하나는 한 번을 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 두 번, 한 번을 칠할 때는 이 어느 세 개 중에서 세 번을 칠하고 두 번을 칠하고 한 번을 칠하면 되니까 이 빨강, 노랑, 파랑을 이 세 번, 두 번, 한 번이라는 이 팻말 앞에 나열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R, B, Y라고 나열했다면 레드를 세 번, 블루를 두 번, 옐로우를 한번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고 Y, R, B라고 배열이 되면 자 노랑을 세 번, 빨강을 두 번, 파랑을 한번 색칠을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색깔을 어떻게 이 세 번, 두 번, 한 번이라는 곳에 자 일렬로 나열해 버리면 각각의 색깔이 몇 번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섯 가지가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레드가 왔다면 레드를 세 번 칠할 것이고 여기에 블루가 왔다면 블루를 두 번, 여기에 옐로우가 왔다면 옐로우를 한 번 칠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색칠을 하면 되니까 이 여섯 개의 이 문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6팩토리얼을 레드 3개, 3팩토리얼 블루 2개, 2팩토리얼, 옐로우 1개, 1팩토리얼로 뭐 하면 되겠다?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약분이 되고요. 우리 6팩토리얼이 얼마죠? 720이죠. 그걸 2로 나누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720을 2로 나누면 36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레드도 두 번, 파랑도 두 번, 옐로도 두 번이니까 각각을 그냥 몇 번씩만 쓰면 되겠다. 두 번씩만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럼 각각을 두 번씩만 사용하면 되니까 이것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냥 한 가지죠, 한 가지. 자, 이게 여러분들 1번, 2번, 3번에서 조금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여섯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데 바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6팩토리얼은 얼마라고요? 720이잖아요. 그것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바로 8이 되니까 720을 8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개의 색깔을 가지고 전체 모두 사용하여서 이 영역에 우리가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90까지와 360까지와 90까지를 더하면 되니까 90, 90 더하면 180이 되어서 전체 50, 540까지의 바로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많은 경우가 나오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자, 물어보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속에는 자, 이웃하는 영역이 서로 같은 색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두 이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웃하는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 첫 번째에 우리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빨강, 파랑, 노랑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입니다.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빨강색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웃한 것은 다른 색을 들어와야 되니까 파랑이나 노랑 두 가지 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블루가 들어왔다면 이웃하는 곳에서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이 노랑이나 빨강을 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Y라고 적어보면 그것도 두 가지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두 가지가 되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2의 5제곱이 얼마입니까? 바로 32니까 32 곱하기 3은 얼마가 되죠? 바로 96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키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 안에는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느냐 하면 RB, RB, RB 이런 식도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는. 이해되나요? 그냥 여기에서는 서로 인접한 이 이웃한 영역이랑 다른 색으로만 칠한 경우를 카운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서로 다른 색을 칠한 것은 맞는데 모두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니 이 안에는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 것도 있고 두 가지 색만 즉 RB, RB, RB 이렇게 나열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줘야 되겠다?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두 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를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색만 칠하는 경우는 이 세 개의 색깔 중에서 우리가 두 개를 선택하는 바로 방금과 같은 RB, RB, RB 즉 빨강색과 파란색만 쓰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 RB, RB, RB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BR, BR, BR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몇 가지가 나온다? 두 가지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뭐다? 세 개의 색깔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 컨비네이션 2가 상 컨비네이션 1이니까 3이죠. 따라서 이 안에는 여섯 가지, 즉 RB로 두 가지, 그리고 BY로 두 가지, RY로 두 가지, 그 여섯 가지가 발생하니까 결론적으로 자, 몇 가지가 90가지가 바로 이웃한 영역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경우는 540가지고 이웃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것은 90가지가 되어서 약분해버리면 자 9와 54도 고려 약분이 되죠. 따라서 그 확률은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건을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04번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한다고 했죠. 자, 확률을 구하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하는 게 바로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선택된 세수의 무엇이 곱이 5의 배수이고 엔드죠. 5의 배수이면서 그 합이 바로 무엇의 배수가 되어라?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곱이 3개를 선택해서 곱이 5의 배수가 되려면 5를 선택하거나 10을 선택하거나 맞죠? 아니면 2와 5가 동시에 선택이 되어도 되겠죠. 근데 합이 3의 배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1학년 때 바로 경우의 수부터도 많이 해봤지만 이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곱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합에 둬야 된다. 그러면 기억나나요? 합이 3의 배수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이 1부터 10까지의 수를 가지고 바로 3의 배수인 거와 3의 배수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의 배수의 집합을 3n으로 표현해 보고 3의 배수보다 1이 큰 숫자, 3의 배수보다 2가 큰 숫자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 기억납니까? 이걸 우리가 잉여류라고 했죠. 3의 배수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게 3의 배수고 3의 배수보다 1이 크다는 말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되는 거. 그리고 3의 배수보다 2가 크다는 것은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물론 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은 3의 배수보다 2가 작은 수로 생각해도 되고 얘는 3의 배수보다 1이 작은 수로도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1부터 10까지를 나누어 본다면 여기가 1이고 2가 되겠죠. 3의 배수는 여기고 4, 5, 여기가 6이겠죠. 그리고 7, 8,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나누어 보면 3의 배수는 몇 가지? 세 가지. 3의 배수보다 1 큰 수는 네 가지. 3의 배수보다 2 큰 수는 바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기억납니까? 세 개의 수를 뽑아서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에서 몇 개를? 세 개를 뽑아도 되고 3의 배수보다 1 큰 숫자에서 세 개를 뽑아도 바로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3의 배수보다 2 큰 숫자에서도 3개를 뽑는다면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3의 배수에서 1개,
3의 배수보다 1 큰 숫자, 이 큰 숫자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도 어떻게 된다?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몇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네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의 배수에서 세 가지. 3의 배수보다 1 큰 숫자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1, 4, 7을 다 대보세요. 바로 12가 되죠. 우리가 3의 배수 판정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바로 각각의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1, 4, 7을 더해도 12가 되어서 3의 배수. 자, 1, 4, 10을 더해도 얼마가 되죠? 바로 15가 되니까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5의 배수가 되라고 했죠.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5를 꼭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을 꼭 하나 가져야 되겠죠. 물론 2와 5를 동시에 가져도 바로 그 곱은 10이 될 수가 있는데 2와 5는 같은 이 3의 배수보다 이 큰 수 분류에 있으니까 우리는 5 하나를 가진다. 또는 10을 하나만 가진다. 아니면 5와 10을 동시에 가지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5는 반드시 가지고 10은 가지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10을 반드시 가지고 5를 가지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5도 반드시 가지고 10도 반드시 가지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5를 반드시 가지기 위해서는 5를 반드시 선택했으면 이제 나머지 두 개만 더 선택하면 되겠죠. 그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할 때 우리가 3번 조건에 의해서 이 3의 배수보다 이 큰 숫자에서 세 개를 뽑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5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3의 배수가 합이 3의 배수가 되면서 곱도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2, 8 두 개를 가져버리면 더해버리도 3의 배수가 되고 곱해도 3의 배수가 되니까 일단 2와 8 두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바로 4번 조건처럼 각각의 분류에서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니까 이 3의 배수에서 한 개, 3의 배수보다 1보다 큰 수에서 한 개,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개 뽑아야 되는데 5를 이미 뽑아 나왔으니까 여기서 각각 하나씩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3의 배수보다 1 큰 수는 10은 선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5만 선택하는 경우만 생각한다고 했죠. 따라서 1, 4, 7 3개 중에서 몇 개? 하나를 선택한 걸 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으니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2 컨비네이션 2가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요. 3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 1은 3이니까 3, 3은 9가 되어서 10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5만 선택하고 10은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10만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0만 선택하고 5는 선택하지 않을 때 아시겠나요? 10은 선택하고 5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일단 10을 선택했으니까 바로 이 2번 조건에 의해서 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10을 선택했으니까 바로 1, 4, 7 몇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10을 선택했으니까 3의 배수에서 몇 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바로 4번 조건이죠.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거. 그리고 3의 배수보다 이 큰 수에서 바로 뭐다?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 5는 선택하면 안 되니까
이 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는 얼마가 되고요?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3이 되고요. 자, 3 컨비네이션 1, 3과 2 컨비네이션 1, 2를 곱하면 6이 되어서 이럴 때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9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5도 선택하고 10도 선택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의 배수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네 번째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는 이 경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전체가 얼마가 된다? 22가지가 되고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3이죠. 10 컨비네이션 3은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팩토리얼인 6으로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 3은 9가 되고 2는 2, 2, 4, 8이 되니까 전체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120가지 중에서 바로 곱이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22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2로 약분해버리면 11이 되고요. 60이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죠. 따라서 그 확률이 60분의 11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05번입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20가지가 되겠죠. 그때 카드에 적힌 수가 A라고 할 때 다음 2차 방정식이 정수인 해를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보면요.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죠. 2하고 3하고 A하고 맞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5A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은 2x-a와 3x-a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해는요, x는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니까 2분의 a 또는 x는 3분의 a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해가 무엇을 가져라?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 말은 이 a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약분해서 분모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a는 2의 배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는이죠. 또는 A는 무엇의 배수? 3으로 약분되면 되니까 A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수가 바로 분자는 분모의 배수, 분모는 분자의 약수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골랐을 때 그 A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된다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은 정수인 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의 배수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요. 전체 20개 중에서 맞나요? 20개 중에서 한 장만 뽑으니까. 그럼 2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 2 배수는 바로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3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전체 20개 중에서 3의 배수는 2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2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6이 되니까 6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안에는 바로 2와 3의 공배수인 6의 배수가 한 번씩 카운트되어 있으니까 6의 배수만큼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20개 중에서 6의 배수는 20 나누기 6을 하면 몫이 3이 되죠. 그걸 한 번씩 한 번 빼줘야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16에서 3을 빼면
바로 13이 되어서 바로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은 20분의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2의 배수인 것과 3의 배수인 것을 각각 구한 다음에 자, 중복되는 바로 6의 배수를 한번 빼버리면 쉽게 바로 정수인 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치역의 원소가 결정된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 중복조합에서 자, 143번 문제를 보시면 중복조합 문제로서의 바로 치역의 원소가 세개로 결정된 함수의 개수를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개념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거든요. 바로 호텔 문제와 관계되는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과 지금 조금 이따 풀 306번과 그리고 143번 내용을 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는 어떤 공력의 원소가 있을 때 이 공력의 원소가 모두 다 치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력의 원소의 일부분이 바로 치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갖고 왔는데요. 자,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X집합에는 1부터 10까지의 원소 7개가 있고요. Y집합 공령에는 6부터 10까지 원소가 바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를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면 바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즉 5의 7제곱의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중복순열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는 바로 뭐죠? 함수의 개수 문제는 바로 무엇이 된다? 호텔 문제로 본다면 빈방 오케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원수가 6의 맥에만 쏘아도 되니까. 그러면 이 6이 바로 뭐죠? 바로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중복순열은 바로 무엇입니까? 빈방이 있어도 된다. 즉, 7부터 10까지는 하나의 화살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로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호텔 문제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빈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맞죠? 기억납니까? 빈방노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바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풀 수가 있다고 했죠. 그 공부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치역의 원소가 세개가 되는 함수 f의 개수, 즉 치역이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고 딱 세개만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보다는 조금 작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형태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풀이는요, 바로 우리 호텔 문제를 가장 함수 개수 문제로 중복순열 문제에서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죠? 자, 호텔 문제의 바로 뭐다? 여사건 처리하는 거죠. 여사건. 자, 이때 호텔 문제라고 말한다면 빈방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풀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가는 풀이가 바로 자, 분할과 분배죠. 분할과 분배. 자, 이 분할과 분배는 우리가 바로 공통수학 원의 경우의 수에서 조합편에서 배운 내용이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원소의 개수가 조금 작을 때는 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다음 우리 306번에 풀 때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바로 여사건 형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먼저 치역의 원소가 세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세 개의 원소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왜? 화살을 맞을 세 개의 원소만 찾아내겠다. 그게 바로 먼저 무엇이 된다? 이 5개 중에서 화살을 맞을 세 개의 원소만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선생님은 만약에 이 6, 7, 8만 생각하겠다. 한 가지를 선택해 버리죠. 그러면 이제 구하심은 절대로 화살을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화살을 맞은 이 치역 원소 세 개만 먼저 뽑아 놓은 다음에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이제 바로 뭘 하겠다?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체 1은요, 3개를 쏠 수 있고, 2도, 3도, 모두 다 3가지씩 쏠 수 있으니까, 3의 7성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빼줘야 되겠습니까? 이 3의 7제곱 안에는 바로 호텔 문제에 바로 빈 방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 3의 7제곱 안에는 이 6개만 화살을 모두 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된다? 바로 2가지 경우를 뭐 해줘야 된다?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또 2가지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치역의 원수가 3개가 돼야 되니까 바로 치역의 원수가 2개가 되는 경우와 치역의 원수가 1개가 되는 경우를 또 제거시켜 줘야 되죠. 이 안에는 바로 함수의 개수로 만들었으니까 치역이 몇 개 되는 경우, 2개 되는 경우와 치역이 몇 개 되는 경우, 1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 해줘야 되겠다? 제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역이 1개가 되는 경우는 모든 원소 1부터 7까지가 6에 쏜다, 7에 쏜다, 8에 쏘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 3가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이 6, 7, 8이 반드시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치역의 원수가 2개가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또다시 몇 개? 치역의 원수가 2개 되는 바로 3개 중에서 2개의 원수를 먼저 찾아내는 거죠. 즉, 이번에는 6, 7에만 화살을 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치역의 원수가 3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전체 바로 함수의 개수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빼줄 때 바로 무엇이 된다? 자, 요 3 컨비네이션 2가 6, 7이 치역이 될 수도 있고 7, 8이 될 수도 있고 6, 8이 될 수도 있는 3가지 중에서 6, 7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1부터 7까지가 6과 7에 바로 대응되는 관계, 즉 각각이 2개씩이 되니까 2의 7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6만 쏘는 경우도 있고 7만 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벌써 여기 치역이 1개가 되는 데서 카운트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몇 개를 빼준다? 2개를 또 제거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치역이 3개가 되는 함수의 개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죠? 맞습니까? 요 식을 계산해 주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43번을 풀 때, 자, 중복조합 문제, 즉, 정가함수 문제였거든요. 이런 형태로 바로 중복조합으로도 풀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바로 분할과 분배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요, 우리가 143번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중복조합이고 정가함수였으니까 각각의 화살을 맞는 이 각각의 수들이 몇 개의 화살을 맞는지를 가지고 중복조합, 즉 자연수해의 개수로 우리가 제거해주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원소가 세 개일 때 중복조합, 즉 정가함수, 감소함수 형태가 아닌 함수의 개수로만 봤을 때의 지역의 원소가 세 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7의 원소가 이 7개의 원소가 여기에
먼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키드라는 이 일곱 개의 원소를 우리가 치역의 원소가 세 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치를 세 개의 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할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세 개의 원소로 대응되기 위해서는 이 칠을 어떤 다섯 개의 원소와 어떤 한 개의 원소와 어떤 한 개의 원소를 가지고 어떤 여기에서 세 개의 원소에 대응이 되도록 이 칠을 바로 자연수를 세 개의 숫자의 합으로 분할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5, 1, 1이면 7이 되겠죠. 아니면 4가 돼버리면 2가 돼버리고 1로 7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를 더 줄여버리면 3과 1이 될 수도 있고 3과 2와 2가 되어서 7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 있었거든요. 이 자연수치를 바로 분할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연수 분할이라는 걸 따로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일곱 명을 어떻게 다섯 명, 한 명, 한 명으로 뭐 하는 거죠? 조편성하는 거죠. 조편성하는 거. 분할이 조편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곱 명 중에서 다섯 명을 뽑고,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뽑고, 한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뽑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된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2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는 거 기억하고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다섯 개를 하나의 팀으로 묶고 나머지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이렇게 팀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일곱 명 중에서 네 명, 남았는 세 명 중에서 두 명, 그리고 한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조편성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같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버리면 되고요. 나누어 줄 필요 없죠.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일곱 명 중에서 세 명, 네 명 중에서 세 명, 한 명 중에서 한 명인데 이럴 때도 본의 아니게 3, 3이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3, 3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얼마로?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죠.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도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된다? 이 2와 2가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 기억나나요? 똑같은 숫자가 3개 있으면 3 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편성을 했죠. 조편성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자? 이 공력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세 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렬로 나열해 주면 되죠. 즉, 그게 바로 분배가 되는 거죠. 즉, 몇 개 중에서 이 다섯 개의 팻말 기억납니까? 분배한다는 말은 이 세 개로 나눈 이 조 안에 예를 들어서 7, 8, 9를 선택했다면 7과 8과 9로 연결하든 9와 8과 7로 연결한다. 즉, 이 세 팀 앞에 이 세 개의 팻말을 이렇게 앞에 배치만 해주면 자동으로 우리가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바로 분별을 할 때는 이 다섯 개의 팻말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세 개만 선택해서 이 조편성한 이 친구들 앞에 우리가 나열하면 되죠. 그때 기억납니까? 이 차가 그랜저, 소나타, 모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를 이 조편성한 친구들 앞에 배치만 하면 그 차에 이 사람들이 탈 수 있다는 거. 기억나나요? 따라서 각각의 얼마씩만 곱해주면 5 퍼뮤테이션 3, 즉 543을 곱해주면 바로 이 전체 경우를 더한 것과 이것을 계산한 것이
결과값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의 원소가 결정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풀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되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원소, 이 원소의 개수가 좀 작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7을 세 숫자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경우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는 게 바로 경우의 수를 찾아놓은 게 분할, 바로 조편성이 되고요. 여기에 5 퍼뮤테이션 3을 곱해주는 게 바로 무엇이 된다? 분배가 된다. 그 분배가 된다는 것은 각각 조를 나누어서 바로 화살을 쏜 경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6번입니다. 자, 두 집합, A 집합, B 집합이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줄 확률을 구하라고 하죠. 자, 조건을 보니까 여기에 이거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이 함수 개수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함수 개수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모든 경우에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면 중복순열이죠. 1이 선택할 몇 가지? 세 가지,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 즉, 3의 4제곱.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이다? 8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로 덧선 정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F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함수 f의 치역이 무엇인가? 치역이 b인 바로 개수를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통되는 F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nd 치역이 무엇인가? B인 경우를 한번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즉, 1번과 2번은 더하고 3번을 한번 빼주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F1이 2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1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1은 2에게도 쓸 수 있고 3에게도 쓸 수 있는데, 자, 그 두 가지 중에서 선생님은 2에게 썼다고 한번 단정을 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자, 다른 조건은 없어요. F1이 2 이상인 거니까 1이 2에게서는 한 가지, 3에게서는 한 가지, 즉,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2, 3, 4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2에게 쏘아도 되겠죠. 즉,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에 세 가지씩이 세 개 있으니까 3의 세제곱이 되어서 바로 몇 가지로 54가지가 바로 x 이퀄 1이 함수값이 2 이상인 경우가 되겠네요. 이 54에다가 무엇을 두 번째 걸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치역이 B인 경우죠.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바로 치역의 개수가 결정된 경. 즉, 치역의 원소가 몇 개가 되어라? 세 개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바로 무엇을 이 1, 2, 3, 4에게서 화살을 꼭 한 번씩은 맞으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각각이 설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니까 3의 4제곱까지가 되겠는데 이 안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치역이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치역이 한 개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해버리라? 바로 치역이 몇 개인 경우와
한 개인 경우와 치역이 두 개인 경우를 구해서 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역이 한 개인 것은 바로 상수함수라고 했죠. 1에게 모두 화살을 쏜다. 2에게 모두 쏜다. 3에게 모두 쏘는 세 가지가 될 것이고요. 자, 치역이 두 개인 것은 먼저 이 세 개의 원소 중에서 화살을 맞은 몇 개를 두 개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선생님은 1, 2라고 못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3에게는 절대로 화살을 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 2에게만 화살을 쏘는 경우는 1도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4도 모두 다 두 가지가 되니까 곱하기죠. 2의 4제곱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에게 모두 쏘는, 2에게 모두 쏘는 두 가지는 뭐 해줘야 된다? 제거해줘야 된다고 했죠. 왜? 벌써 여기서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것만 계산해주면 3의 4제곱이 81이 되고요. 3 컴비네이션 2가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3에다가 16-2인 14를 곱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14가 얼마죠? 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을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81에서 누구를 뺀다? 45를 빼주면 되겠죠. 81 마이너스 45가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6을 바로 더해줘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지역 자체가 비전체가 바로 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네 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는 세 개의 원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1, 2, 3은요.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화살을 몇 개 맞아야 된다? 두 개 맞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개의 원소 중에서 이 네 개의 원소 중에서 어떤 두 개는 똑같이 어떤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되면 되겠죠. 즉 1, 2, 3 중에서 하나는 두 개를 맞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를 맞으면 되니까 자, 다른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더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개 중에서 똑같은 화살을 맞을 두 명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4컴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는 같은 원소에게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소가 몇 개가 되죠? 세 개가 되는 꼴이고 여기도 세 개가 되니까 함수를 만들어 보면 1, 2가 화살을 쏠 게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1, 2가 예를 들어서 1이 3에게 쏘면 2도 자동으로 3에게 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3을 쏘지 않은 1, 2에 쏘는 두 가지. 즉 3은 1이나 2에 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그러면 4는 당연하게 2에게만 쏘아버리면 치역이 몇 개 돼버린다. 전체 이 집합 B가 모두 다 치역이 된다는 거죠. 이 값을 계산해 주면요. 자, 4 컨비네이션 2는 4, 3, 12를 2로 나누면 6이 되고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것도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6이 되는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자, 원소가 조금 작을 때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 방법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많이나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좀 많을 때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6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1번과 2번이 바로 뭐다? 바로 중복되는 경우. 바로 교집합, 즉 곱사건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경우를 뭐 하면 되겠다? 제외시켜 줘야 되는데 이 세 번째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둘 다 만족해 줘야 되니까 1이 쏠 수 있는 것은 2 이상이니까 두 개가 되겠죠? 맞나요? 두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1은 2에게도 쏠 수 있고 3에게도 쏠 수 있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1이 2에게 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치역이 무엇이되라? 전체 이 비집합 모두 다 치역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잘못하면 오버카운팅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이 지금 2에게 썼어요. 그러면 2, 3, 4를 가지고 어떡하나 이 B집합의 원소에 모두 다 대응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가 예를 들어서 1에게 쏘았어요. 그리고 4가 3에게 쏘았어요. 그래서 3에게 무엇을 주자? 자유로움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3이 1에게 쏟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치역이 B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3이 먼저 1에게 쏘고 4가 3에게 쏜 다음에 2가 1에게 쏜 순서를 바꾸어도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 개 중에서 이 1, 3을 꼭 맞추어야 되니까 자, 일단은 2를 1에게 쏘고 뭐 예를 들어서 3을 3에게 쏘으니까 4에게 자유로움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4를 바로 1에게 쏘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바꾸어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볼때 4를 먼저 1에게 쏘고요. 3을 3에게 쏘는데 이 2가 2에게 쏘면 다른 경우지만 2도 1에게 쏘버리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경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버카운팅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버카운팅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다?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분류해서 생각하면 오버카운팅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류하겠느냐? 일단은 2, 3, 4가 1, 3에게만 쏘는 경우와 아니면 2, 3, 4가 모두 1, 2, 3에게 모두 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 2와 3과 4 이런 이에게 대응이 되었으니까 자, 2는 대응이 되었으니까 얘가 누구에게 바로 1이나 3에게 대응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2와 3과 4가 1과 2와 3에 대응되는 이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오버카운팅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명을 어떻게 1, 3에게 쏘니까 바로 두 군데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바로 이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보면 더 간단하게 갈 수가 있죠. 이 두 명에게 모두 쏘야 되니까 일단은 이 세 명 중에서 바로 이 두 명, 어느 두 명은 한 군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세 명 중에서 똑같은 숫자를 쏠 두 명을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 명만 우리가 조편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 3에게 써야 되니까 2와 3이 쏠 수 있는 것은 1과 3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2와 3이 1에게 화살을 쏘았다는 말은 2도 1에게, 3에도 1에게 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는 어떻게 됩니까? 4는 당연하게 누구한테 쏠 수밖에 없다? 3에게 쏠 수밖에 없겠죠. 4는 당연하게 3에게 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2, 3, 4가 바로 1과 3에게 화살을 쏘아서 치역이 B가 전체가 되는 경우죠. 얘를 계산을 직접 해보면 3 컨비네이션은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바로 3이 되어서 3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똑같은 논리인데 이번에는 이 1, 3 중에서
1, 3 중에서 이 1, 3 중에서 한 명에게 맞을 사람을 먼저 선택해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은 한 사람한테만 맞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맞을 이 1, 3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정의역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한 사람에게만 화살을 쏜 한 명을 뭐 하겠다? 선택해 봅시다. 그럼 그것도 세 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3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3에게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1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2와 4는 어디를 써야 된다? 1로 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도 몇 가지? 한 가지. 4도 한 가지가 되어서 전체 6가지가 되는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두 가지를 또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고요. 맞나요? 6가지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번은 2, 3, 4가 1, 2, 3에 모두 다 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죠. 2, 3, 4가 1, 2, 3에 모두 다 쏘는 경우는 2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3이 쏠 수 있는 두 가지. 4가 설 수 있는 한 가지가 되어서 6가지가 되는 거죠. 2가 2에게 쏘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2가 설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3에게 쏟다고 할까요? 3이 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2에게 쏟다면 4는 1에게 쏘는 이런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되어서 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첫 번째도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가 더하면 12가지인데 처음에 2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2 곱하기 12가 되어서 24가지 경우가 바로 중복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분모는 81이 되고요. 분자는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90이 되니까 90에서 24를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6이 되겠는 거예요. 따라서 확률이 81분의 6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약분됩니까? 무엇으로 약분되죠? 자, 3으로 약분하면요. 3이 6, 3, 7이 21, 3이는 6, 3이는 6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확률이 27분의 22. 바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바로 이거나이니까 우리가 각각의 교훈을 다한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 한 번을 빼주는데 이 3번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 2번은 우리가 앞에서 바로 치역의 원소가 결정된 함수의 개수를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원소의 개수가 작을 때는 먼저 이 정의역에서 바로 두 명을 먼저 선택해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07번입니다. 자, 이 주머니 안에 자, 숫자가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 공 4개와 4, 5, 6, 7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하는데, 자, 이 조건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죠. 여기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그럴 때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의 점수를 얻고요.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을 점수로 얻는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시행을 딱 한 번 하여서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는 경우에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공이 8개 있으니까 전체는 바로 8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2와 8이 약분되어서 전체 28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꺼낼 때 어떻게 꺼낼 수가 있나요? 첫 번째는 흰 공을 2개 꺼낼 수가 있겠죠. 흰 공을 2개. 자, 두 번째는 검은 공만 2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흰 공을 2개 끄집어낼 수 있는 경우는 이 전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끄집어낸 것 중에서 자, 그 곱이 맞죠? 24 이하가 되야 되나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색의 공을 끄집어내면 그 점수는 바로 그 곱을 점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흰 공 4개에서 2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 곱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된다? 24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1, 2, 3, 4밖에 되지 않으니까 가장 큰 숫자를 뽑아내도 얼마가 됩니까? 12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2개의 공을 골라내도 24 이하는 무조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어야 된다? 짝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짝수. 그러면 두 수가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말은 두 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1과 3이라는 이 홀수 공 2개를 끄집어내면 자, 숫자의 곱은 얼마가 되는데 바로 3밖에 안 되는데 홀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개를 끄집어낼 때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3을 끄집어낸 이 한 가지는 바로 홀수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끄집어내도 모두 다 12보다 24 이하의 바로 짝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4 컨비네이션 2는 바로 얼마가 되죠? 바로 6이 되겠잖아요. 6 마이너스 1이라서 얼마가 된다? 5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똑같은 경우로 검은 공 2개를 끄집어냈을 때는 검은 공 2개를 끄집어냈을 때 우리가 24 이하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24 이하의 짝수입니다. 그러면 홀수는 2개 끄집어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4, 5, 6, 7을 보면요. 가장 작은 수 2개를 곱해버리면 20이고요. 가장 큰 수 2개를 곱해버리면 42가 돼버려요. 맞나요? 근데 24 이하의 짝수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4와 5, 4와 5를 끄집어내면 20이 되는 짝수가 되고 4와 6을 끄집어내면 24가 되는 짝수가 되는데 24는 24 이하가 되니까 되죠. 근데 4와 7을 끄집어내면 28로 짝수는 되지만 바로 24 이하가 되지 않죠. 그러면 5, 6이 30, 5, 7이 35는 당연히 안 되고 6, 7이 42도 안 되니까 이때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2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끄집어내면요. 어떻습니까? 그 꺼낸 공의 색깔이 서로 다 다르면 무조건 12점의 점수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럼 24점 이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흰 공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검은 공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끄집어내면 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얼마가 된다? 12점이 된다고 했죠. 점수가 공의 색깔이 다를 때는 항상 12점의 점수를 받으니까 바로 24 이하의 짝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16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확률은요. 전체 28분의 맞죠? 5와 2와 16을 더한 얼마가 된다? 2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28과 23은 어떻게 되죠?
바로 서로서 맞습니까? 따라서 확률이 28분의 23이니까 분모와 분자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다? 바로 51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